저는 그래서 한양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호텔 관광 경영을 다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관광 쪽에서 제가 중국 동방항공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제가 거기서 딱 만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약 발권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공항에서만 9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 공항이나 관광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니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분야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롯데면세점에 있는 면세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원 강의를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여주대학교 관광중국어과와 호텔관광과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동대문 상인분들, 실제로 중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IPA라고 이제 국제 중국어 교사 자격증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인데 그쪽과도 지금 살짝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세점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일반 여행, 혹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있을까요?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비행기 한 번은 놀러라도 한 번은 갔다 오셨죠? 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는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중에서 면세점은 어떤 위치쯤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과연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면세점 사업 현황은 또 어떠한지, 어떤 면세점들이 있고 어떤 면세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면세점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면세점 직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면세점의 채용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받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면세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면세품이 뭘까요? 세금 안 그렇죠. 면세품 영어로 하면 듀티 프리 구드 맞나요? 네, 중국어로 하면 여기 영어 전공하시는 분 아니세요? 중국어 전공하시는 분? 네, 그럼 일본어 전공하시는 분? 아니 그럼 다른 분들은 뭘 전공하시는 분들일까요? 외국어 뭐라고 듣고 왔는데 네,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duty free goods, 중국어로는 免税品 그리고 일본어로는 렌제힌 맞나요? 제가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혹시 어디 면세점인지 아시겠나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처음 제가 그럴까봐 중국공항은 아닌 데로 데리고 왔는데 스키폴 공항이라고요. 되게 너무 면세점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duty free goods, 중국어로는 免税品, 일본어로는 免税品, 닭코스 프리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 이야기한다고 일본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일단 관세를 면한 수출입 제품을 전부 면세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 일반 여행객이 국외로, 우리나라 내에서가 아닌 국외로 이동하여서 그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판매하는 모든 물건들을 면세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면세점은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면세점은 뭘 하는 곳인가요? 면세품 파는 거. 그렇죠. 면세품을 파는 곳이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세점에 관심이 있으신 건 맞으시죠? 네. 아, 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이라. 네, 일단 이제 국외여행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에어버스 380이라고 현재 운항하고 있는 여객기 중에 가장 큰 여객기, 약 5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1층, 보통 비행기들이 1층만 있잖아요. 2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2층 완벽하게 됩니다. 가장 큰 여객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보는 게 저도 꿈입니다. 아직 저도 못 타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외 여행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면세품을 사용을 할 일이 없으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을 여행을 하려고 결심을 하시면 제일 처음 뭘 하시나요? 제일 처음 나는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야겠다 라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시죠. 네. 몇 월 며칠 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디를 가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인터넷을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몇 번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상품들이 쫙 그것도 패키지로 나옵니다. 굳이 내가 호텔을 예약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클릭하면 비행기에 호텔에 관광 상품까지 한꺼번에 예약이 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인터넷 하는 걸 제일 좋아요. 깜짝 놀라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초, 0.1초, 0.5초 만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면 에이씨 여기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되죠. 제가 처음 중국에 출장 갔을 때는 전화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데 퇴근하고 이제 한국 사무실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연락이 오면 일단 로그인 페이지를 펴는데 30분 로그인을 클릭을 하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다 씻고 나오면 이제 로그인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메일 하나 열어보는데 그 메일 하나 확인하면 2~3시간은 걸렸거든요.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모든 서류를 다 출력을 해서 비행기표에 실어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막 훨씬 빨리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터넷이 좋은 나라인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이제 처음에는 관광지역, 관광 일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가 진짜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가고자 하는 어느 나라를 가시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 항공권을 예약을 하고 돈을 내야죠. 그렇죠? 돈을 안 내면 그냥 장바구니에 있는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그래서 돈을 내서 이거를 항공용어로는 이제 항공기 예약 발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자까지 다 구입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내가 나 이번에 뭐 내일 모레 나 어디 놀러가 가느라 그러면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지 않으세요? 친구들한테 너 어디 간다며? 나 뭐 필요한데 면세점에서 뭐 좀 안 사줄래? 가는 길에 좀 사갖고 올래? 이런 거 되게 부탁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시내 면세점을 갑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직 비행기를 타기 전이니까 여권을 챙겨들고 나는 몇 월 며칠날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잘 생각을 한 다음에 면세점에 가서 고르고 물건을 사고 그럼 여기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바로 제가 갖고 올 수 있나요? 네,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몇 월 며칠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겁니다 라고 적어놓고 오면 내가 비행기를 타는 날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건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막상 내가 이제 여행할 날이 되면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좌석표도 받고 편안한 자리 주세요, 뭐 창가 자리 주세요, 아니면 넓은 자리 주세요, 뭐 맨 뒷자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겠죠? 짐이 있으시면 짐도 붙이십니다. 짐을 다 붙이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얘기하시면 다 들려요. 너무 조용해서 여기가. 자, 일단 이제 CIQ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항공이나 여행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CIQ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권이랑 보딩패스 이렇게 보여주고 얼굴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검색하고 여권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구역을 저희는 보통 CIQ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구역을 딱 여권의 도장을 받고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건 뭐죠? 면세점. 네, 면세점입니다. 공항 내에 있는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CIQ 통과 후에 그 지역을 저희 이제 면세 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범어구를 통과해서 그 면세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단 모든 시스템에 저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출국한 사람으로 처리가 돼서 거기는 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여행을 취소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출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면세점 인도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신 다음에 물건을 받으시고, 혹시 내가 시내 면세점에서 못 샀거나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거기는 없었는데 혹시 여기엔 있을까? 라고 하는 상품들을 보기 위해서 한 바퀴 면세점 더 도시겠죠. 면세점에 보면요, 다 사고 싶어요. 그냥 왠지 다 좋아 보이고 왠지 다 싸 보이고, 왜냐면 세금이 그만큼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아니면 이코노미 클래스 중에서도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신 분은 무료로 라운지 입장이 가능하시고,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하시다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시게 되죠. 비행기 탑승을 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나요? 비행기 딱 처음에 타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짐 놓고 앉고 이런 거 말고 비행기 출발했어요. 그러면 뭘 하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나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제가 본 승객들은 일단 면세품 리스트를 꺼냅니다. 앞에 의자, 주머니에, 포켓에서. 그리고 혹시 이제 막 이런 스크린이 달려있는 의자면 앞에 영화가 뭐가 있나, 이거를 체크를 제일 먼저 하시죠. 그래서 기내 서비스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기내 서비스에는 식사 서비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음료 서비스도 들어가고, 사실 주류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짧은 거리여도 기본적으로 주류 서비스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많이는 주시지 않고요. 맥주 캔 조그만 거 하나 내지는 2개, 아주 많이 줬을 때 그 정도 주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와인이 기본적으로 음료 서비스가 나가고요. 뭐 안대라거나 담요, 이어폰, 슬리퍼, 굉장히 많은 기내 서비스를 받고, 그 중에 하나가 기내 면세 서비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짧은 구간인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면세품을 일일이 주문을 받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으로 인터넷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간단한 거, 조그마한 화장품이나 담배나 양주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지만 기내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면세품을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목적지 도착하고 출발할 때랑 마찬가지로 거꾸로 CRQ를 통과해서 나온 다음에 붙이신 짐이 있으시면 짐을 찾고 본인의 목적지로 가시면 한 번에 여행이 편도 여행이 끝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실 때, 그죠? 외국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실 때는 1번과 2번은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시내면세점, 그쪽 나라에 있는 시내면세점, 아니면 그쪽 나라에 있는 공항면세점에 들렸다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국내 면세점에 취업을 하시게 되겠죠. 국내 면세점에 취업을 하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경우 그분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면세점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 시내 면세점, 그 다음에 CRQ 통과 후에 안쪽에 있는 공항 면세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2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 업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조용한 반응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같은 여기? 네, 썰로에 써 있어요. 네. 잘 맞추시라고 제가. 네. 여기는 신라면세점이고요. 요 아래쪽은 롯데면세점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장 큰 롯데면세점.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롯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어딜까요? 여기는 신라 롯데 같은 그런 큰 면세점 아니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시내면세점. 서울이 아닌. 서울 아니에요. 네. 제주 시내 면세점. 이번에 이 사진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이번에 지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휴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제주 시내 면세점 모습입니다.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중국어만 하면 그냥 다 데려가십니다. 다 어디든지. 중국어 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죠. 혹시 서울에서 나는 서울에서 너무 치열하게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제주도 가시면요 그냥 무조건 취업.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 3개월만 수습기간만 잘 견디시면 바로 계약 직원으로 전환해서 항공사 직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지금 중국어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외래 관광객 현황을 잠시 이제 표로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8월 말을 기준으로 정말 최신 정보죠. 올해 8월까지의 정보를 만든 건데요. 가장 많은 입국자 수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를. 그 메르스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거의 뚝 끊기다시피 한 중국 관광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70만 명 다녀갔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이죠. 아무래도 아무리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해도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주랑 유럽.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국어가 9개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해서 중간에 통역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이랑 경기도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국어가 다른 거예요. 그 중간에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인도어가 또 유행을 곧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이 아무래도 나라가 가깝다 보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지금 올해 말까지 한 80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몇 개일까요? 4개요? 4개?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사진에 나왔던 애들은 있겠죠?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보신 데 있으세요? 네,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들어보셨어요? 신해면세점만 있죠. 그 다음에 또 워커힐면세점. 서울에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큰 광역시마다, 큰 도시마다 또 하나씩 신해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면세점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면세점 수인데요.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자체에서 이미 3개의 매장을, 면세점 매장, 신해 매장 3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본점만 가보셨죠? 여기 시청 옆에 있는 거. 네, 거기 말고 지금 월드타워점이랑 코엑스점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하고 있고 동화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신라면세점 이렇게 6개의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7월에 새로운 면세사업자 3개가 정해졌어요. 대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서로 그 면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혹시 3개 추가된 면세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대답하시는 분 제가 커피 쏠게요. 신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라요? 부수에서 네, 그러니까 그 현대산업개발하고 호텔 신라가 합작해가지고 HDC 신라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죠. 대기업으로는 네, 하나 갤러리아. 아주 아리크려도 네,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그 다음에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소규모,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투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하나투어에서 컨소시엄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SM 면세점이라고 시내 전용 면세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내 면세점 전용이지만 아무튼 시내에서 면세품을 사시고 물건을 바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공항에서 인도장에서는 근무할 직원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7월 달에 이게 7월 10날 발표가 됐는데 7월 10날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3개 회사의 취업 공고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됐어요. 아쉽게도 지난 9월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김포공항 안에도 면세점 있잖아요. 김포공항에 지금 있는 면세점이 신라면세점하고 롯데면세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계약 기간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겠죠. 근데 지금 두산그룹이랑 신세계그룹이 굉장히 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 면세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정말 열심히 로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만약에 면세 사업자가 바뀌게 된다면 그 두 군데 회사에서도 아마 면세점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그게 11월, 12월 중에 결정이 될 건데 여러분들 잘 보고 계셨다가 나는 김포공항, 사실 인천공항은 좀 거리도 좀 있지만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멀지 않으니까 근무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교통편도 좋고. 그래서 그런 데 생각이 있으시면 취업 공고 그쪽을 잘 보고 계시다가 얼른 이력서 접수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는 총 21개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면세점, 동아면세점, 신라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기존에 있었던 이제 면세점들이고요. HDC 신라면세점, 갤러리아, 하나갤러리아 면세점, 그다음에 SM 면세점 요거 세 군데가 다시 제가 사실은 어저께까지 계속 혹시나 해서 취업 공고를 계속 찾아봤어요. 면세점 관련된 취업 공고가 있나. 근데 실제 면세점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 대기업들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화장품이면 화장품,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그 관련된 예를 들어 불가리아다. 그럼 불가리아에서 직접 불가리입니다. 불가리에서 직접 죄송해요. 불가리에서 직접 공항 판매 직원을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앞에 교수님들만 없어주셔. 대답해드릴게요. 그렇게 직접 매장들에서 뽑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롯데면세점 직원교육을 가봤을 때도 롯데 직원분은 없으셨고요. 다 각각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매장에서 직접 직원 관리를 하시고 그분들을 이제 롯데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세점 가고 싶다고 해서 꼭 그 면세점만 보지 마시고요. 그 면세점 안에 있는 어떤 제품들, 어떤 상품들이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보고 계시다가 그 해당 매장 직원 채용을 이제 공고가 뜨면 그쪽에 지원을 하셔도 그게 어쩌면 면세점 들어가시는데 훨씬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면세점방은? 네, 면세 사업은 언제나 늘 밝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가 내년이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신규 면세점이 오픈을 하다 보니 당연히 대규모의 직원이 필요하니까 채용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내년에 김포공항 면세점이 신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항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 지금 서울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는 롯데랑 신라가 들어가 있지만 지방공항은 꼭 롯데나 신라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방 면세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파라다이스 면세점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나는 집이 지방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방에 가셔서 면세점에 취업하시는 것도 어차피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또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시면 취업은 다 됩니다. 너무 많아서.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거기도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휴먼 서비스업으로 관광 산업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관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항공사, 면세점, 크루즈 이렇게 딱 세 개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은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전망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이스 산업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몇 년째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강의도 하거든요. 중국어 쪽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기에 보면은 관광학의 이 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쪽에서 시험 볼 때. 왜냐면 마이스 같은 경우는 MIC 각각 이제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글씨 잘 보이시죠? 뒤에 계시는 분? 네. 여기 기업 회의는 뭘까요? M.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M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미팅. I는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게 인센티브잖아요. 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에서 포상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아메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아메이 중국에서 비행기를 몇 대를 빌려서 몇천 명이 동시에 유럽을 가서 유럽의 교통 신호 체계를 바꿨대요. 너무 많이 왔어요. 1,500명인가 뭐 2,000명인가 한꺼번에 갔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200석짜리 비행기를 가도 8대가 가야 되고, 그죠? 보통 버스는 비행기가 몇백 명씩 타도 버스는 아무리 많이 타도 40명이잖아요. 1,500명이 이동을 하려면 도대체 버스가 몇 대를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교통 체계를 그들이 와 있는 며칠 동안 아예 체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섬나라 같은 경우는 섬나라 통째로 그들이 빌려가 쓰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그게 다 포상휴강 어느 정도 1년 동안 어느 정도 매출 이상 한 사람들만 모았는데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이제 그런 인구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상관광도 굉장히 대규모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다음에 이제 C는 뭐라고 돼 있죠? 네, 컨벤션. 네. E는요? 익지비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시. 우리가 보통 코엑스에 무슨 박람회, 무슨 전시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를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게 전시회, 이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일반 경치를 보는 관광객들에 비해서 씀씀이가 보통 1.8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100만 원을 쓰면 그들은 200만 원, 300만 원을 쓰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이나 관광 사업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코엑스 같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컨벤션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한 15군데 정도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지정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마이스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면세점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반 담배, 술, 화장품, 선글라스 우리가 주로 많이 사는 것들 있잖아요. 외국 갈 때. 그런 거 이외의 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면세점 직원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면세점에서 어떤 사람을 볼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외국어에서 언어 구사하는 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세요? 서비스. 언어 말고 또? 서비스. 알겠어요. 네. 기지하는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물건을 팔지 못하거나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여러분 제 키가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165?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키가 160이 안 됩니다. 되게 작죠?
그래서 근데 항공사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일을 하니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가능하죠. 키는 승무원이 아니고서는 키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승무원이 키 제한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안장임 스님한테 아우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러고 의자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리치라고 해가지고 뒤꿈치를 들지 않고 손을 올렸을 때 이 뚜껑을 닫을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키 큰 사람이 팔도 기니까 잘 되겠죠. 그래서 키 제한이 있는 거고 사실 나머지 분야에서는 키 제한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인성입니다. 되게 뜬금없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항공사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인성 교육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조선미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시는 그분이 하시는 강연을 들으러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딱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성교육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지교육.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가 감정을 다스릴 거고, 세 번째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 개가 잘 조화가 됐을 때 인성이 잘 발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지는 똑같은 거를 5년, 10년, 15년 계속 보게 되면 내가 굳이 얘를 기억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어른인 저도 순간 저희 아이들한테 야! 라고 윽박지르게 되거든요.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혹은 제가 예상한 예상치를 벗어났을 때. 근데 그 감정을 야! 라고 나왔을 때 바로 야!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잠깐 자제를 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인성이 제대로 발달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세점 혹은 서비스업이라고 할 때 보면 가장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손님들한테 저런 욕을 먹어야 돼? 내가 뭘 잘못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한 70% 80% 정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손님들이 그 직원분한테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야를 하시고 욕을 하시거나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개인한테는 관심이 없으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물건 사러 와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 욕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나한테 컴플레인 하실까요? 직원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하필이면 내가 그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시는 거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감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본인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요. 제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신입 직원이 딱 들어와 3개월 동안 인사를 잘 안 했던 직원 있잖아요. 1년 안에 다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만두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든 윗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인사를 해야 돼. 본인이 인사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하냐. 인사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만두시게 돼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간단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죠? 네, 여자인 제가 봐도 이쁩니다. 뭘까요? 두 번째는 네, 일명 서비스 마인드 혹은 미소, 인사 다 첫 번째 거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본인이 서비스 마인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버티기 힘든 분야가 서비스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꼭 면세점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에서 다 아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왜냐하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운영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천공항 면세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까요? 24시. 인천공항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항공사도 제가 다니던 항공사는 24시간 비행기가 떴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뭐 새벽 5시에 들어오고 비행기가 막 이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도 당연히 계속 돌아가겠죠. 기본적인 큰 면세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그러니까 모든 면세점이 다 오픈하는 거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고요. 특정 이제 9시 반 이후에는 몇몇 지정된 면세점은 24시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면 직원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직원분들은 3교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새벽에 근무해야 되고 어쩔 때에는 낮에 근무해야 되고 어쩔 때는 밤늦게 밤 꼴딱 새서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게 되다 보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도 병나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편하게 살려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지 아프고 병나려고 취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하러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거의 한 10년 넘게 했고 볼링도 쳤고요. 겨울에는 보드 타러 다니고 여름에는 자전거나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여태까지 뒷받침됐고 최근 거진 10년간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더니 이제 그게 나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외국어 능력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가 다 기본으로 일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외국어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 완전 진짜 그 나라 사람처럼 엄청 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손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손님의 말을 대충 요점을 알아듣니까 요점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점 파악은 꼭 말을 알아듣지 않아도 눈치가 빠르시면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조금 더 잘 원한다면 제품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정도 언어 소통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면세점이든 항공사든 어디건 간에 쓰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다 보면 단어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표현만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면세점에서 어떤 조건의 직원들을 많이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회사 이름은 제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적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게 신입급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10월쯤 입사가 가능하다. 왜냐면 여기 10월달부터 바로 오픈을 해야 되는 회사여가지고 10월달에 입사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 공통은 어학 우수자인데 일단 여러분은 어학 전공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으시겠죠? 사실 뭐 영어과를 나왔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지 않는 거 저도 압니다. 네. 중국과를 나왔다고 다 중국어를 잘하지 않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 중국과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중국 되게 잘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갑자기 우리랑 상관없는 중국 바이어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화살이 돌아올까요? 야, 너 중국과 나왔잖아. 빨리 가서 얘기해봐. 근데 저는 문학 전공이라 말은 잘 못하는데요. 이런 직원들도 되게 많고 심지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을 뻥커서 못하는 거죠. 일본 심지어 또 일본을 몇 년 살다왔어요. 야, 일본어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난 정말 모르겠는데 너 일본어가 나왔잖아. 설명 좀 해줘. 저는 회화만 잘합니다. 그런 학생분들, 그런 직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학 전공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전공한 언어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야, 너 중국과 나왔는데 중국어 못해? 그럼 괜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못하는 거 맞긴 맞는데 괜히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뭐 어학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학 성적에 맞는 나의 어느 정도의 어학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어디 가서 저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저 일본어 할 줄 알아요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아예 그냥 중국 담당을 하나 따로 뽑네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신 HSK 6급 수준의 상급 중국어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뭘로 검색하냐면 초대졸 이상, 초대졸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문대 내지는 2년제, 3년제 학력 대상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 데에서만 본 거예요. 4년제는 아예 빼놨어요. 근데 HSK 6급 수준. 여러분 혹시 중국어 전공하신 분 중에 HSK 6급 시험 봐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네. 6급 따셨어요? 대단하시려고 가지고 HSK 6급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하도 주변에서 도대체 신 HSK가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작년에 딱 한 번 시험 봐봤는데 정말 시험 끝나고 나온과 동시에 그 교실에 이제 몇십 명이 같이 시험 보잖아요. 끝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러면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시험 이렇게 어렵냐고. 근데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아마 어려운가 보다. 근데 정말 다 어렵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인들, 이렇게 중국인들 분 중에서 한국 국적을 따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중국어 강의를 하시다가 HSK 강의를 하시려고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어렵게 보는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어렵냐면서 이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만한 실력을, 근데 사실 일반 회화를 할 때 6급 없으셔도 됩니다. 3급만 완벽하게 아셔도 기본 회화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근데 조금 고급 어휘를 조금 더 사용하고 조금 더 고급 문법을 사용을 하려면 4급, 5급, 6급을 있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근데 아무튼 이 회사는 HSK 6급 수준의 한급 중국어를 필요로 하신답니다. 왜냐면 중국어로 상품 설명을 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뭐 오더 들어오면 주문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봐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외국어 우수자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보시면 돼요. 영어 관리, MD가 이제 쉽게 말하면 판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하시는 거, 경영지와 마케팅 다 하시는 일인데 초대조 이상 2016년 2월까지 졸업하실 수 있는 분. 그냥 너무 많은 학기가 남아있으면 또 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없어요. 이 회사는 평점 평균 3.0 이상이네요. 여러분 평점 학점 좋으세요? 네. 저는 대학 시절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때 저 학원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요즘에는 오히려 학점이 너무 높으면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공부만 잘한다고. 공부만 잘하고 손님한테 이제 서비스 이런 거 잘 못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너무 평점이 너무 높은 것보다 적당히 3.0에서 4.0 사이? 네, 요런 정도의 학점을 하시는 분들 가장 좋아하시는데 이왕이면 근데 이제 직원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뽑을 수 있는 직원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성적이 조금 좋은 사람은 아무도 뽑으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류 전형. 보통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게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딱 채용 거기 들어가면 이름, 주민번호, 개인 정보 쭉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이 보시기도 전에 여기 이렇게 세팅해 놓은 커트라인에 의해서 알아서 싹 정리가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것만 이렇게 싹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보시잖아요. 자기소개서에
가장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저는 일남 이녀의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 요런 자소서는 보지도 않고 휴지통 들어가요, 별로. 네. 그러니까 본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겪었던, 아르바이트도 거의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시잖아요? 그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특별한, 되게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해달라고 우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서비스 업종에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쪽 서비스업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이쪽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졌다.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정말 이 사람은 실무 경험이 있구나, 본인이 겪어봤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가 돼서 그 사람을 그럼 얘가 어떤 애인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똑같은 자소서는요, 여러분은 나만 보고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요즘에는 자소서에 뭐가 유행이구나, 이게 다 보여요. 저도 많이 자소서 받아봤거든요. 제발 박지성 좀 쓰지 말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해에는 다 박지성 얘기가 자소서에 한 70%의 자소서에 박지성 얘기가 나와요. 박지성의 산소탱크처럼 같은 박지성의 심장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자소서. 네.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는 이거 짜집기 안 한 척하고 되게 내 거인 것처럼 쓰지만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자소서를 보시기 때문에 딱 보여요. 내 친구가 너무 자소서를 잘 쓴 것 같아. 살짝 베꼈었어요. 면접을 갔어요. 거기에 대해 실층 질문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뭐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2번만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면접에 붙어야 되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앞 얘기와 뒷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는 이랬다면서. 근데 지금 이래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베끼도 돼요. 베끼시되 내가 정말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쓰시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지원하는 곳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인지, 그리고 나는 그 인재상에 몇 개에 부합하는지, 나는 너네 회사 인재상이랑 맞으니까 나를 뽑으세요 라고 가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열심히 해요. 솔직히 신입 직원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면접 보러 온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할 건지를 확실하게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시는 거죠. 만약에 항공사를 원하신다면 그 항공사가 어느 노선을 뜨고 있고 앞으로 어느 노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가시는 학생분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근데 제 앞에서는 너무 열심히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막상 면접을 갔다 왔을 때 질문을 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보다도 더 모르는 상태로 면접을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그 직원을 뽑으시겠어요? 안 뽑히죠. 그런 자세로. 일단 요즘에는 언어, 아무래도 면세점 쪽은 언어를 안 볼 수가 없죠. 외국인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전공하고 있는 언어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요. 더하기 플러스 다른 외국어 하나를 하시면 그거는 그냥 안 보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최소한 2개의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도 되게 반겨야 돼요. 2개 나라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근데 그리고 그만큼 본인의 실력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외국어는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 능력이 되시면 2개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면세점이나 항공사 아니면 요즘엔 사실 크루즈 손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크루즈 아시죠? 배 타고 여행하는 거. 크루즈 손님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크루즈 손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크루즈 승무원 아니면 크루즈 직원 이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세점에서 좀 좋아하는 가격대 같은 게 좀 따로 있어요? 일단 면세점 안에도 사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학 자격증을 하나씩 가져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HSK는 5급, JLPT는 2급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1급은 갖고 계셔야지 아무래도 좀 수월하시겠죠? 영어 토익 같은 경우는 750점 이상. 아니 750 너무 어렵다. 700점? 700점, 750점. 단순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보다는 그 점수에 맞는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이 같이 되셔야지 그만큼의 본인의 몸값을 올리시고 그만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죠? 어학진정서 이외에는 각 부서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고 PPT 능력?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 어디 가서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능력 가지고 있으셔도 자격증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회계 쪽 만약에 부서도 이 회사 안에도 회계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 부서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갖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항공사 직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행사 직원, 여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 면세점에 관심 있으신 분? 아, 네. 감사합니다. 첫 반응.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아, 네. 보통 면세점 하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남성도 분명히 이 모집 부분에 보면은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면세점 쪽에서 이렇게 좀 남학생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야라든가 그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경영 지원이나 마케팅 부서로는 사실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면세점에 이제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손님하고 면대면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제가 굳이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자가 남자보다는 조금 잘 웃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 걸기가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직원이 여성이 많은 거지 실제로 사무실 내부에는 남자 직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직원분이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도 되게 여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 같잖아요. 주 부서의 장들은 다 남자분이십니다. 네. 결국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이시고요. 제가 아는 면세점 소장님도 남자분이십니다. 그분도 처음에 매장에서 그러니까 손님을 상대하는 매장에서는 남자 직원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게 교육만 시키고요. 실제로 판매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이 단순히 개개인 손님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케팅 같은 경우는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데는 또 여자들은 사실 처음 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쭈뼛쭈뼛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런 걸 잘 하신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남자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 부서나 경영 지원 파트에서 일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면세점 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사실 남자분들이 좀 없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면세점의 핵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실 수도 있죠. 물론 네. 직원으로 일하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항공사요? 자격증 없으셔도 됩니다. 직원이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있던데 말하니까
뭐 CRS 뭐 이런 거요? 네, 그거는 그냥 학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학원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자체 서비스 그 시스템이 있고 대한항공 서비스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스템 교육을 해서 그 뭐 예약 자격증, 발권 자격증을 주기는 하지만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입사에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있으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대신 입사하고 나서가 조금 편하죠. 왜냐면 난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그거 막 배우고 ABCD 배우고 있을 때 나는 그걸 다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다른 업무 파악하는데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 직원 정말 똑똑해. 그럼 일을 자꾸 많이 시키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똑똑한 직원한테 아무래도 일을 조금 더 주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승진이 빨리 되겠죠. 도움은 되지만 입사하는데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완이면 어학 자격증이 이렇게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신가요? 연세점이요? 제가 아는 분은 아기 둘 낳고 그 아기가 고등학교까지 거의 정년까지 본인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회사에 굉장한 손실을 끼칠 정도로 큰 사고를 치지 않으시면 네.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다니실 수 있으니까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또 그리고 여직원이 많은 회사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나 출산휴직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은 회사보다 훨씬 편하게 휴직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시지 뭐 몇 살 되면 눈치 보여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에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